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5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5가지 소식 모두 우리 롯데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 수술대에 올랐던 한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오타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수, 투수로만 뛰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최근 그가 다시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팔꿈치 수술 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타자로 돌아가기로. 두 번째 소식, 한 외국인 투수 이야기입니다. 시즌 내내, 정말 시즌 내내 그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불안했고 팬들은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그가 드디어 제대로 던졌습니다. 6이닝 무실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세 번째 소식, 2023년 롯데는 FA 시장에서 17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 3명의 선수를 영입했죠. 가을 야구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3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70억 원 그냥 사라져버린 걸까요? 네 번째 소식,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택들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요? 다섯 번째 소식, 군대에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롯데 경기를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태형 감독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살이 많이 빠지셨던데요. 그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 홈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7홈런, 타율 4할. 그는 곧 전역합니다. 그리고 사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롯데의 2025 시즌은 실패였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그 뼈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선수들이 떠나고 어떤 선수들이 돌아올까요? 그리고 내년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 내년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망가졌죠. 투수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재활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미르입니다. 한국의 오타니라는 별명을 가진 전미르. 고교 시절 투타 겸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궁금해했죠. 프로에서도 투타를 병행할까?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타격이 거칠다. 투수로만 뛰어라. 전미르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2024 시즌 그는 불펜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1승 5패 5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5홈 8할. 화려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그것만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전미르는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재활은 계속됐죠. 투수로서의 복귀는 2026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전미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전미르의 말입니다. 그는 답답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국군체육부대 감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팔만 괜찮으면 해봐라.
타격 말이야. 전미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그는 퓨처스리그에서 다시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처음 타석에 섰을 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신기했습니다. 붕 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는 회상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 순간의 짜릿함, 그리고 홈런을 쳤습니다. 한번 치고 싶긴 했는데 욕심 부리면 더 안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갔다. 그게 또 홈런이 되더라. 기분 좋았다. 전미르의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전미르는 타율 2할 5푼, 2홈런, 7타점, 10득점, OPS 1.016을 기록했습니다. 투수로서의 재활 중에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하지만 전미르는 냉정합니다. 감독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투수 쪽에 집중할 것 같기는 하다. 그는 팀이 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니까 전역 후 투타 겸업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전미르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분명 투타를 병행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한국의 오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하지만 롯데는 그를 투수로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전미르는 2006년 하반기에 투수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는 다시 마운드 위에 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롯데가 그에게 투타 겸업의 기회를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롯데에 필요한 건 안정적인 투수일까요? 아니면 파괴력 있는 타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전미르 투수로만 가야 할까? 아니면 투타 겸업의 꿈을 키워야 할까?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실망의 아이콘이었던 한 외국인 투수 이야기입니다. 시즌 내내 그는 롯데 팬들의 한숨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불안했고 제구는 흔들렸으며 상대 타선은 그를 난타했습니다. 나오면 진다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까지 따라붙었죠. 롯데 팬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왜 저 선수를 데려왔을까? 그런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그가 드디어 제대로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스 벨라스케즈. 9월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롯데와 한화의 시즌 최종전. 벨라스케즈는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6이닝 2안타 3삼진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그의 첫 무실점 경기였습니다. 진작 이렇게 던졌더라면 롯데는 달랐을 겁니다. 벨라스케즈는 메이저리그에서 32승을 거둔 투수입니다. 경험이 많죠. 롯데는 10승을 거둔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그를 영입했습니다. 데이비슨의 아쉬웠던 2퍼펫을 채울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롯데 팬들은 기대했죠. 이번엔 다르겠지. 메이저리그 32승 투수잖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8월 13일 벨라스케즈는 한화전을 통해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8월 24일 NC전에서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6이닝 4실점으로 불안한 투구를 감추지 못했죠. 이후 흐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8월 평균 자책점 8.05, 9월도 8.44, 참혹한 숫자들입니다. 경기마다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난타를 허용하기 일쑤였죠. 롯데는 그를 불펜으로 보직 변경까지 했습니다. 점수차가 큰 상황에서만 등판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자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롯데가 3위에서 추락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 바로 벨라스케즈의 부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던졌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롯데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벨라스케즈가 제대로 던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실패였습니다. 내년에 롯데가 그와 재계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롯데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패착의 원인으로 불리는 벨라스케즈와 더 동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벨라스케즈 본인에게는 최소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등판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작 이렇게 던졌더라면 이라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벨라스케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롯데는 왜 데이비슨을 내보냈을까요? 10승을 거둔 투수를 내보내고 32승 경력의 메이저리거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실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롯데의 외국인 선수 영입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170억 원을 쏟아부은 FA 트리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22년 시즌 롯데는 8위에 그쳤습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구단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래서 롯데는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FA 시장에서 3명의 선수를 영입했죠. 총액 170억 원,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유강남 4년 총액 80억 원, 노진혁 4년 총액 50억 원, 한현희 3볼 1년 총액 40억 원. 이제 롯데가 달라질 것이다. 가을 야구를 밟을 것이다. 팬들은 기대했습니다. 구단도 자신했죠. 이들이 롯데의 도약을 이끌 것이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강남 포수입니다. LG 트윈스에서 검증된 선수였죠. 롯데는 그에게 4년 80억 원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유강남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3 시즌 121경기 타율 2할 6푼 1리 10홈런 55타점. 2024 시즌은 더 처참했습니다. 52경기 타율 1할 9푼 1리 5홈런은 20타점. OPS .599. 2025 시즌에는 110경기 타율 2할 7푼 4리 5홈런 3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 합류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FA 계약 규모와 기대치를 고려하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진혁 내야수입니다. NC 다이노스에서 타격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였죠. 롯데는 그에게 4년 50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진혁도 실망스러웠습니다. 2023 시즌 100레이스 3경기 타율 2할 5푼 7리 4홈런 51타점. 2024 시즌 72경기 타율 2할 2푼 1리 2홈런 23타점. 2025 시즌은 후반기 막판에야 1군에 합류했습니다. 28경기 타율 2할 7푼 1홈런 5타점.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현희 투수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온 그는 가장 참혹했습니다. 2013 시즌 38경기 104이닝 6승 2미패 평균 자책점 5.45. 2024 시즌 51경기 76 13이닝 5승 3패. 2025 시즌은 겨우 3경기 8 2기 3이닝 1홀드 평균 자책점 6.23. 올해 부진으로 포시 1년 계약 옵션 발동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170억 원 그냥 사라진 겁니다.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들은 롯데의 도약을 이끌 선수들이었습니다. 가을 야구 청부사로 영입된 선수들이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롯데의 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강남은 올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비교적 제 몫을 했지만 노진혁과 한현희는 아예 1군 주전의 위치까지 뺏겼습니다. 내년에도 두 사람은 뚜렷한 보직 없이 2026 시즌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한 대형 계약은 팀에 적지 않은 상흔을 남깁니다. 롯데는 또 한 번 외부 FA 영입 잔혹사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윈나우를 노리고 통 크게 지갑을 열었지만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암흑기만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롯데의 현실입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170억 원의 실패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오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선수를 데려온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롯데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FA 영입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수들의 적응을 도와주지 못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 FA 영입 왜 계속 실패할까?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입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롯데 자이언츠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그 긴 터널 속에서 김태형 감독은 어떤 선택들을 했을까요? 특히 투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팬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 그것은 과연 옳았을까요? 전미르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의 오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고교 시절 투타 겸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타격이 거칠다, 투수로만 뛰어라. 전미르는 그 지시를 따랐고 2024 시즌 불펜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자책점 5점 뽑기에 할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었죠. 만약 김태형 감독이 전미르에게 투타 겸업의 기회를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퓨처스리그에서 전미르는 타율 2할 5푼, 2홈런, OPS 2.045씩을 기록했습니다. 투수로서의 재활 중에도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롯데는 그를 투수로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즈를 떠올려 보세요. 메이저리그 32승 투수, 경험이 많은 선수였죠. 롯데는 10승을 거둔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그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시즌 내내 부진했습니다. 8월 평균 자책점 8,005, 9월도 8,044. 참혹한 숫자들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왜 데이비슨을 내보냈을까요? 10승을 거둔 투수를 내보내고 검증되지 않은 벨라스케즈를 데려온 이유는 뭘까요? 롯데의 투수진 운영, 문제가 있는 걸까요? 후반기 롯데는 8월 12연패를 포함해 급격한 추락을 겪었습니다. 9월에도 4승 13패로 2개월 연속 월간 승률이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벨라스케즈의 부진이 결정적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 과연 효율적이었을까요?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렸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돼 롯데의 실패로 이어진 걸까요? 팬들은 지쳐 있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그 긴 암흑기 속에서 김태형 감독의 선택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수들의 기량 부족 때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도 롯데를 걱정한 한 선수. 그가 곧 돌아옵니다. 군대에 있는 한 선수가 매일 롯데 경기를 챙겨봤습니다. 승리할 때는 함께 기뻐했고 패배할 때는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는 롯데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사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김태형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 감독님, 살이 많이 빠지셨던데요. 그의 이름은 한동희입니다. 한동희 1롯데 영국 열번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경남고 출신인 그는